자, 4.19 혁명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대선에서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대통령 이승만은 쉽게 당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60년 대선이 원래 5월 달에 치러지기로 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후보 조병옥이 아파서 미국에 치료차, 신병 치료차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승만이 선거 일정을 3월로 당겨버렸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조병옥은 또 미국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60년에 85세였던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이제 문제는 56년 대선처럼 부통령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면 이게 큰일 나게 생기는 거야. 왜? 아니 85세 이승만이 4년 안에 뭐 하늘나라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면 그대로 부통령이 권력을 계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 자유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5 부정선거라는 건 이승만을 위한 부정선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유당 새끼들이 자기들 살려고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이 3.15 부정선거 때 뭐 관권, 금권 선거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3월 15일 가기 전에 2월 28일 날 대구에서 먼저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권 선거죠, 이게. 왜냐하면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장면이 일요일인데 유세를 해. 근데 막말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장면이 유세를 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그 유세 현장에 놀러를 가게 되면 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갑자기 초, 중, 고등학생들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시켜버린 거지. 이게 관권 선거잖아요. 아니 자유당 측에서 대구 교육청에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당시 뭐 대구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일요일날 학생들을 등교시킨 내용들을 보면 일요일날 영화 관람을 하겠다, 일요일날 시험을 보겠다, 일요일인데 토끼 잡으러 가겠다, 이딴 식으로 학생들을 등교시킵니다. 일단 일요일날 학생들 등교시키면 사건이 터져요. 1929년에 광주 항일 학생운동도 일요일날 학생들 등교시켜서 빵 하고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들이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이게 바로 228 의거입니다. 이때 초등학생들까지 함께 뛰쳐나오죠.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멘붕이지. 막말로 중고등학생들이야 대학 가야 되니까 당신은 엘리트거든요. 중고등학생이면. 뭐 일요일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만 당시에 초등학생이면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들은 이게 뭔 죄야 일요일날. 그래서 이게 228 대구 시위입니다. 그래서 228 대구 시위가 있었고 3월 15일 날 이제 운명의 그날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자유당 정부에서는 선거 결과를 미리 짜맞췄어요. 이승만이 80% 득표율 정도 하고 이기붕이 한 70% 득표율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3월 15일 날 선거를 치르기 전에 어떤 부정들이 행해지냐면 사할 사전투표라고 해가지고요. 각 선거구마다 40%씩 미리 이승만하고 이기붕을 찍은 표들이 확보돼 있었고 3인조 투표, 5인조 투표라고 해가지고 글을 모르는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데리고요. 마을 리장 막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가가지고 자, 이기붕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찍읍시다라고 해서 찍게 만들었고 어떤 투표소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죠.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이렇게 인장을 찍는 그거보다 높은 곳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가지고 장면 쪽으로 찍으려고 하면 나무 막대기에 고무장갑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기붕 찍어 하고 이렇게 막 압박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올빼미 투표라고 해가지고 밤에 선거표가 다 바뀌어요. 투표용지가 다 바뀝니다. 이 투표용지, 바뀐 투표용지를 밤에 바뀌었다라고 해서 올빼미 표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장면을 찍었어. 그러면 그 선관위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구에서 참관인들이 장난을 쳐요. 투표용지에 막 빨간색 인장을 찍어버려. 막
피아노를 쳐버려. 그러니까 무효표가 되는 거지. 이걸 피아노표라고 이야기하고요. 선거 투표용지를 이 묶음 정도를 가지고 제일 앞장하고 제일 뒷장만 이승만과 이기붕이고 중간에는 장면을 찍었던 투표용지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승만, 이기붕 몇백 표야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도 했다. 이걸 이제 샌드위치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15일 날 이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 반공 청년단들, 정치 깡패들이 나가가지고요. 당시 야당 참관인이 참관하려고 하면 막 야당 참관인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함께 경찰서로 막 끌려가는 막 그런 식이 되기도 하고 또 개표 현장에 야당 참관인이 거의 참관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참관했던 사람이 투표용지를 들어 올렸더니 진짜 말도 안 되게 미리 이승만과 이기붕 표를 찍어놓은 게 다 들통이 난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나는 이런 선거에서 실제로 이 선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건도 있었고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존재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득표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붕 득표율이 8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승만을 88% 정도로 줄이고 이기붕을 70% 후반대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성 경쟁이 자유당 와 대단해. 이승만, 이기붕에 충성하려고 사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투표, 올빼미표, 피아노표, 뭐 샌드위치표 너무 많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기붕하고 장면 대결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너 이기붕 찍을 거야? 장면 찍을 거야? 그럼 다 장면 찍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표 결과로는 이기붕이 800만 표가 넘게 나왔고 장면이 180만 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이기붕 표가 80%가 넘어간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건 여러분 대구에서는 장면표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기붕 표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구에서만 장면표가 5,000표가 나왔으면 말 잘못했어요. 이기붕 표가 5,000표가 나왔으면 장면표가 32표가 나와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선거야. 특히 당시 마산 지역에서 부정선거에 분노해가지고 마산에서 학생들이 먼저 봉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간 초특급 엘리트라는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 권위의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한 학생인데 우리가 그걸로 뛰쳐나가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뛰쳐나오는 거죠. 마산 고등학교, 마산 상고 학생들이 뛰쳐나오는데 이때 아니 3.15 부정선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문을 듣고 뛰쳐나왔는데 아니 그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요. 마산에서만 8명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어떻게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냐. 3월 15일 당시입니다. 그랬더니 당시 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이제 당선된 거나 다름없었던 당선은 됐죠. 당일 아직 취임을 못한 거지. 이기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경찰들에게 총이라는 건 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갖고 놀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딴 발언을 해가지고 마산 시민들이 분노했는데 문제는 그날 8명의 사상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죽는 사람이 나왔어. 부상자는 수십 명 나왔어. 근데 문제는 전주 학생 중에 마산 상고 입학 시험을 보러 왔다가 마침 그날 시위에 참석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김주열의 형도 함께 따라왔다가 동생을 찾게 되고 엄마까지 마산에 와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하다 보니까 마산 시민들도 놀래가지고 너희 경찰들 김주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하고 난리가 났고 마산에 있는 저수지에 혹시 여기 빠져서 죽은 거 아니냐고 물까지 빼내는 정도로 마산 시내에서 김주열이라는 전주 학생이 행방불명이 됐다더라 라고 이렇게 소문이 점점점 이렇게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3.15 부정선거가 끝나고 솔직히 사람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 스스로는 장면 찍었다라고 하는데 이기붕이 80% 이상의 득표를 가져가니까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선거예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가 거의 한 달쯤 지난 4월 11일 날 갑자기 마산 앞바다에서 행방불명이 됐던 김주열의 시신이 빵 하고 떠올라 버린 거죠. 상황은 이런 거야. 그 체류탄일이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요. 근데 김주열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는데 왼쪽에 눈에 체류탄이 확 미제 체류탄이 박힌 상태로 떠올랐는데 원래 체류탄이라는 거 하늘 향해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어떤 경찰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 김주열라는 학생을 향해서 정면에서 쏘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신이 된 거지. 바로 죽어버린 거지. 이 시신 처리 과정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경찰이 마산 앞바다에 수장을 시켰는데 이 시신이 떠오르면 안 되니까 고기 잡는 그물에 돌하고 김주열의 시신을 같이 넣어서 빵 하고 그물만, 윗 그물만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김주열 시신은 마산 앞바다에 계속 수장될 수 있었는데 마산 앞바다에 혁명적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 그 물고기들이 그물을 뜯어먹은 거야. 무슨 그물을 뜯어먹었겠습니까? 김주열 시신을 입질을 하려다가 그물이 찢어진 거죠. 아니 실은 몰라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물 바깥으로 돌이 빠져나가면서 시신이 떠올랐는지 제가 마산 앞바다는 안 들어가 봤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4월 10일 날 이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라 버리니까 이 당시 김주열이 입학시험을 봤던 마산 상고와 마산고 학생들 그리고 마산의 여고생들이 울부짖으면서 뛰쳐나오고 시민들까지 뛰쳐나와가지고 이 마산 시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마산 시민들 중에 칼빈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하고요. 수류탄 열쇠가 탈취돼가지고 여기저기 경찰서 다 폭파시켜버리고요. 당시 마산 시장 집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난리가 납니다. 이때 시위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산에서만 이렇게 시위하고 있을 때 시위가 서울로 확산이 안 되고 있었고 당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학생 형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당시 경남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4월 4일 무렵에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가 드디어 서울로까지 올라오는데 4월 18일 날 그럼 이제 4월 19일 날 하루 전날까지 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중앙청에서 3.15 부정선거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찌 보면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서울에서 처음 고려대 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고대 총장이 시위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만류해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당시 자유당에 따까리 짓거리 했던 동대문 사단 있지 않습니까? 이정재 그리고 행동대장 유지광 그리고 그 부하들 뭐 독사 낙화유수 아니 유지강을 필두로 해서 이런 동대문의 건달들 정치 깡패들이 쇠파이프 몰고 가가지고 아니 집으로 향해 해산하고 있는 고려대 학생들을 집단 린치를 해버리는데 한 100여 명이 시체처럼 땅바닥에 뒹굴고 이게 옛날 야인시대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대 학생들이 피습당해 있는 걸 또 당시 언론사는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당시 기자들도 사명의식이 있었거든. 독재 정권에 함께 저항했거든요. 이걸 신문에 실어버리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정치 깡패들이 고대 학생들을 린치만 안 했어도 4월 19일 날 큰 사고가 안 터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문지상에 실려버리면서 4월 19일 날 이제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당시 청와대, 경무대 앞으로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근데 당시 또 이승만의 지금의 경호실장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의 거의 양아들급 취급받고 있었던 곽영준가 이 새끼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경찰들이 또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4월 19일 날 서울에서만 기록이 다양합니다. 108명 죽었다 혹은 120명 죽었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부산, 광주, 대구, 마산 난리도 아닙니다. 전국에 4월 19일에만 18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 4월 19일을 피해 화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월 19일 날부터 며칠간 더 항쟁과 시위가 계속됩니다만 부상자만 5,000명 가까이 나옵니다. 4월 19일에 이렇게 서울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발포에 의해 죽게 되니까 이승만이 놀래가지고 4월 19일 날 4시 반경인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전쟁의 영웅이었던 송요찬 장군이었는데 송요찬 장군이 계엄 사령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군대 몰고 와서 서울에 있는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을 진압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송요찬 장군이 봐도 3.15 부정선거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송요찬 장군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당시 미국이 벌써 이승만에게 마음이 떴구나는 걸 송요찬 당시 계엄 사령관이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엄군이 시민을 진압하기는커녕 시민 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무대에서 계속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그 시민군을 계엄군이 대한민국의 군대가 보호했고 탱크에 시민들이 올라타가지고 함께 군인들까지 이승만 하야를 이야기하면서 3.15 부정선거 다시 실시하라를 이야기하면서 경무대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해요.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선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거지. 아니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 하야까지 이제 자기 물러가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데다가 군대까지 시민 편을 들어버렸는데 그럼 이제 미국이 이승만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의사를 당시 주미 대사 메카나시인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까지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는 카카 안 되겠습니다. 이 저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시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니 당신이 하야하십시오. 근데 이승만 하야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이 3.15 부정선거였던 거 인정하겠다. 이기붕의 당선을 무효선언하겠다. 당시 3.15 부정선거를 이끌었던 최인규 내무부장 날리겠다. 그리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심했다고 그럼 내가 자유당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유당도 버렸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도 버렸고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까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규모가 계속 커지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4월 25일 날 아니 대학 교수들이면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지식인 계층이고 또 약간 보수적인 그 대학 교수들조차 서울시가지를 행보하면서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구호를 외쳐버리면서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이때 대학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역사 전공 교수들과 철학 전공 교수들, 역시 문학자들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마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 이게 이승만이 이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승만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 역시 이승만에게 이제 여보 그만 미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니 이승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버틸 힘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다 버리더라도 대통령직이라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승만이 그래? 그럼 나 물러나면 이제 더 이상 희생자는 없는 거지라고 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에 4월 26일 날 이승만이 국민이 원한다면 그 떨리는 목소리 진정 국민은 진작부터 원했는데 내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하야 성명을 발표하니 그 4.19가 일주일 후인 4월 26일을 우리는 승리의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4월 19일 무슨 화요일? 피해 화요일. 4월 26일을 승리의 화요일. 그리고 이제 4월 27일 날 또 이승만이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빨리 하야에 사인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하야 성명을 발표해놓고도 사인을 하지 않으니까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랑 와가지고 제발 좀 사인을 하십시오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도 시위가 안 끝나. 막 이기붕 집은 불타고 그래. 그래서 이기붕은 원래 자기 큰아들 이걸 이승만의 양자로 보냈지 않습니까? 집이 불타서 피신해 있는 이기붕에게 이승만의 양자였던 이강석이 어디선가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단이 났고 난리가 난 거 아니냐고 자기 아빠와 엄마를 총으로 쏘고 자살을 해버리죠. 이게 이기붕 일가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끝내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4.19 의거로 인해서 당시 독재자였던 이승만을 몰아낸 겁니다. 이 4.19 의거는 어찌 보면 이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 한반도에 있는 백성과 국민이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선왕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공화정의 주인은 국민인 걸 알게 해준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민주주의의 이게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성공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승만은 하야하고 나서 앞으로 5년인가 더 삽니다. 65년도. 그러니까 85세, 60년에 85세 했으니까 이승만이 90살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하와이에서 그렇게 죽는데 실은 이승만이 비행기 타면서까지 나 금방 돌아올게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찾아보십시오. 자, 이승만이 그렇게 하야하고 4.19 혁명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기붕은 죽었죠. 그럼 장면은 당시는 부통령이죠. 이승만과 이기붕이 그 60년 3.15 부정선거로 당선만 된 거지 취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 장면이 야당의 대표로서 부통령직으로서 뭔가 하기 그러니까 장면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장관 서열 랭킹 1위가 외무부 장관 허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무부 장관 허정을 미국이 가장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정, 과, 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허정, 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합니다. 3차 개헌이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개헌입니다. 총선을 치러서 다수당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3차 개헌하고 총선을 치렀더니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윤보선이 나오고 총리가 장면이 되는데 행정권은 총리, 장면에게 있었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 짓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했고 허정의 과도 정부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 내각제 개헌인 3차 개헌을 했고 총선을 치렀더니 민주당이 압승했고 장면 내각이 수립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은 맞이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 민주화의 열기가 1년 후에 5.16으로 작살이 나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4.19 의거가 4.19 항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공한 민중의 혁명 4.19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케이?